무라.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나는 그냥 바로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선생님 딴소리 많이 해서 또 마음이 급해졌어, 조금. 자,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타우. 타우라고 있습니다. 유선님, 이게 이어폰 마이크가 짧아졌어. 자, 토크는 얘를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치우면 이 문을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문을, 자, 여기가 회전축이고 문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축이고 문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겠죠? 앞뒤로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줄 거예요. 힘을 밖에서 이렇게 힘을 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수직거리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R 벡터가 표현되겠죠? 힘을 줄 때 우리가 힘을 이렇게 주면 이게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문짝 뽑히겠지 그냥. 힘을 어떻게 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까? 힘의 효과가. 그렇죠. 이렇게 힘을 줄 때. 이렇게 힘을 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를 나타내는 건 시작부터 끝을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고 힘은 수직으로 가하는 힘을 따져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얘와 얘가 지금 몇 도를 이룰 때 제일 효과가 큰 거야? 90도. 0도일 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상상해 볼까요? 이루는 각이 0일 때는 돌려지는 효과가 0이 돼. 즉 토크가 0이 되고 돌림 힘이 0이 되고 90도가 되면 최대가 돼. 그럼 삼각함수로 갖다 쓰면 뭐가 쓰일 것 같아요? 0일 때 0이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애. 사인이죠. 사인. 이거 여러분이 기하와 벡터 수업을 다 들었다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기가 굉장히 편할 텐데 그걸 안 들어서 조금 어려워. 여러분 배경 지식이 없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기하와 벡터에 그 벡터로 연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합차 이런 거 말고 내적과 외적. 뭐 예습한 사람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외적이 기하와 벡터에 등장 안 한대요. 참 그래. 물리에선 필요한데 지금. 개념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다 써도 보이죠? 벡터의 연산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적이라고 부르는 연산과 외적. 이게 한자로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 원래는 도트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내적은 A 벡터랑 B 벡터의 곱셈이랑은 좀 다르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물리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써도 보일까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저게 있어. 1. 1은 어떻게 정의됐죠? 1.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10N의 힘을 줘서 1m를 밀고 갔어. 그럼 난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야? 10 곱하기 1에서 10줄. 기억나죠? 10줄. 자, 이거 지울게요. 1은, W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엄밀히 말하면 벡터 연산으로 하면 내적이라서 기호를 이렇게 써요. 힘 곱하기 거리.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이쪽으로 10N을 줘서 얘를 1m 움직였어요. 그때 내가 해준 일은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10N 줘서 1m 갔으니까 10줄이네 라고 계산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물리원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죠. 내가 힘을 비스듬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가 힘을 위쪽으로 10N을 줬어. 근데 이 각도가 60도야. 우리 이제 벡터의 분해를 배웠어요. 내가 10N을 비스듬히 물체에 힘을 주면 실제 얘가 위로 들리진 않고 앞으로 질질질 끌려갔다면 얘가 이만큼 갔어. 여기까지. 그래서 딱 1m 갔네?
그때 얘가 한 일도 10 곱하기 1 하면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동 방향으로 가해준 힘만 따진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이거 우리가 1단원에서 지금 우리 물리투에서 1단원 배운 거 뭐 써서 X방향의 힘만 구할 수 있지? 벡터의 분해 기억나요? X축 방향의 이 힘은 10N 중에 일부는 Y축 방향으로 힘을 발휘할 거고 일부는 X축 방향으로 발휘할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기억나? 코사인! 그렇게 외웠잖아. X, Y. X가 사전에 먼저 나와.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 먼저 나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이쪽 방향 힘은 10 곱하기 10N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가 얼마?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실제로 이쪽에 가한 힘은 얼마? 5N이죠. 5N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한 일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 10 코사인 60도 곱하기 1. 이쪽 방향으로 준 힘은 요거니까. 그쵸?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언제 최대가 되는지 볼까? 이동하는 방향과 실제 가해준 힘이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돼요? 90도일 때 최대가 돼요? 같은 방향일 때. 심지어 90도일 때는 우리가 1을 안 했다라고 표현하잖아. 1이 0이야. 물리적 정이야. 그러면 이 1이라는 거는 0도일 때, 같은 방향일 때 최대 효과가 발휘되고 0일 때 발휘되지 않지. 그때는 이 성분에 어떤 성분이 필요했냐? 코사인 성분이 필요했어요. 이런 상황. 위치의 변이도 벡터고 내가 가해준 힘도 벡터인데 이 벡터와의 관계가 0도일 때 가장 그 값이 크게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 쓰이는 계산법이 뭐 가까이 가니까 엄청 커져 보여. 내적이에요, 내적. 내적은 얘로 1이 있고 계산할 때는 잘렸어. 계산할 때는 그 A의 값과 B의 값에다가 둘 사이에 코사인 값을 곱해줘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이런 일을 할 때 내적법을 쓴 거야. 벡터의 외적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 두 벡터가 물리적인 의미는 90도일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 그때는 이 수학적으로 외적이라는 계산법을 갖다 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호로 A 곱하기가 아니고 얘는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표현하는 기호인데 사칙연산의 곱하기랑 같은 기호로 써. 얘는 그래서 보통 대학 가면은 곱하기라고 안 읽고 크로스라고 읽어요. 곱하기도 크로스인데 웃기지?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R 크로스 F예요.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자 여기다 그려볼까? 아까 그림 다시 그려볼게. 회전축이 있고 문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고 힘을 내가 이번에 힘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분해해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얘를 돌릴 때 필요한 거는 요 같은 방향이야? 수직 방향이야? 얘를 FY 성분, 얘를 FX 성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얘를 돌리는데 필요한 힘은 뭐예요? 요거죠? 그러면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 FY는 어떻게 돼? F의 사인 세타죠. 그쵸? 그럼 실제로 이 F를 비스듬히 줬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R 곱하기 실제로는 F의 사인 세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방향으로의 FY 방향으로의 힘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때는 이 둘 사이 각도가 세타면 이 힘의 사인 값이 실제로 얘를 돌리는데 기여한다는 거지. 그런 연산법을 우리가 외적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뭐 크게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 물리는. 선생님 설명은 해주지만. 그래서 이때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의 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라는 뜻 좀 A의 크기 곱하기 B에다가 얘는 둘 사이 각에 사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얘는 돌림힘 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수학적으로 너무 괴로운데요? 됐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돌림힘의 식. 자, 요거 중요합니다. 돌림힘 타우라고 읽고 돌림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회전축에서 먼 데서 힘을 가할수록 잘 돌아가고 아래 비례하고 큰 힘을 줄수록 잘 돌아가요.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네 둘이가 수직일 때 가장 큰 돌림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비스듬하게 이런 각도로 있다면 수직한 성분만 알아내기 위해서 사인 세타 값을 계산해 내야 되더라. 그거는 수학적으로 외적이라는 계산법이더라. 자, 그런데 방향을 원래는 외적을 할 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크로스 시켜서 외적을 하면 그 외적에 나온 결과는 칠판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뭐 아니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토크는 방향을 가져. 회전하는 방향이 두 개가 있죠. 회전은 두 개. 우리는 평면만 따질 거니까 얘가 위에서 봤을 때 문짝이 이게 회전축이야. 요렇게 돌 거냐, 이렇게 돌 거냐. 그쵸?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방향을 할 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마이너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쪽으로 힘을 줘서 얘가 가한 토크는 10이고 누구는 일로 힘을 줘서 얘가 가한 토크는 마이너스 마니까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토크가 합쳐서 10하고 마이너스 10에서 0이 되니까 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문짝 하나를 두고 여기서 당기고 여기서 당기면 돌릴 수 있는 효과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10,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합치면 0이 되니까 얘는 안 돌아간다. 힘도 마찬가지야. 어떤 물체가 회전이 아니고 직선 운동을 할 때 여기서 5N, 뒤에서 5N 하면 얘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 그건 뭐야? 직선 운동일 때야. 우리는 지금 하나 더 배서 회전 운동일 때. 회전할 때도 얼마나 직선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힘이에요. 힘. 단순해. 세게 힘주면 빠르게 움직이겠지. 근데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가 추가돼. 뭐가 추가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추가돼. 먼 데서 밀 때랑 가까운 데서 밀 때, 먼 데서 밀 때가 잘 돌릴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 손잡이 열 때도 문 손잡이 모양이 옛날 손잡이는 위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문짝이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 돌렸잖아요. 그치?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손잡이들은 다 어떻게 생겼지 이게?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겼죠. 막대형. 이거 왜 이렇게 생긴지 알겠지? 그렇지. 여기서 힘을 탁 줄 때랑 여기서 동그랄 때 힘을 이렇게 줄 때랑 언제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긴 거. 그러니까 돌림힘, 토크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면 누가 더 쉽게 열려? 얘가 더 손잡이가 쉽게 돌아가지. 이런 게 다 돌림힘 원리를 이용한 우리 생활 속의 물건들이에요. 자, 이거 지우고. 그럼 그거부터 얘기해볼까? 돌림힘의 얘가 몇 개 있어? 그거 지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돌림힘 알고 지뢰하면 지뢰 되게 쉽거든. 그리고 지뢰는 사실 중학교 때 그냥 배웠어. 별거 없어. 자, 회전 정리해볼까? 물체의 회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돌림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죠? 힘의 물리적 정의가 뭐였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걸 우리가 힘이라고 불렀어. 쳐서 물체가 깨졌어. 모양이 변했지. 그 원인이 되는 게 뭐야? 힘이야. 쳤는데 물체가 앞으로 슉 날아갔어. 뭐가 변했어? 운동 상태가 변했어. 그 원인이 뭐야? 힘이야. 그런데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리량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요? 토크,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 돌림 힘, 한글로 합시다. 중요한 건 힘이 아니야. 왜 힘이 아니냐면 이거 봐봐. 얘가 힘인데 힘에다가 위치 벡터를 곱했잖아요. 거리, 뭐 반지름이라고 기억해도 되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했어. 그래서 이게 단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단위는 이렇게 써야지. 거리니까 거리의 단위는 뭐를 써요? 미터. 힘의 단위는 뭐를 써요? 뉴턴. 그럼 얘의 단위는 뭐야? 보통 뉴턴을 앞에 써주니까 토크의 단위는,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미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뉴턴미터 우리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봤지? 1, 힘 곱하기 거리. 이거 우리 하나의 단위로 바꿨었죠. 뭐 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토크는 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너지랑 다른 개념이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위는 똑같이 미터랑 뉴턴의 곱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아까 힘 곱하기 거리는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 거냐면 내적이라는 계산법으로 나온 거였어요. 기억나죠? 그 내적으로 미터와 뉴턴을 곱해서 나온 애를 우리가 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토크는 계산법이 외적이라는 계산법을 따라. 그래서 얘도 똑같이 미터와 뉴턴을 곱하지만 얘는 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줄은 내적했을 때 단위가 줄로 바뀌는 거야. 얘는 그냥 뉴턴, 미터라고 그냥 둡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정의한 다음에 얘 단위를 또 원민, 그럼 니네 또 단위 하나 또 외워야 되잖아. 그쵸? 그냥 이렇게 씁니다. 토크는 이걸 줄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랑 같은 개념도 아니야. 이거는 수학적으로 근데 깊이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기하와 벡터 시간에 외적을 어차피 안 배워. 외적이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또 빠졌어. 진짜 니네 뭘 배우는 거냐 고등학교 때.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돌림 힘이라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두 가지를 변화시키면 돼요. 거리를 멀리서 하거나 아니면 같은 거리라면 뭐를 세게 해주면 돼? 힘을 세게 해주거나. 그래서 이 돌림 힘을 이용한 예가 우리 책에 17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다. 여기다 써놓을까? 토크, 타우는 거리 곱하기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되지만 그렇게 읽읍시다. 크로스인데 원래 이렇게 되고 단위는 뭐를 쓴다? 뉴턴 미터. 줄 아닙니다. 뉴턴 미터를 쓴다. 그리고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예. 자, 17쪽에 있는데 쌤 이거 사진 띄워줄게요. 여기다? 띄워줄게요. CG로. 또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자, 자전거 기어를 예로 들었는데 자전거 기어는 이런 식이에요. 자, 자전거 기어 그리기 힘드니까 하나만 이렇게 해볼까? 기어가 이렇게 있어. 기어가 있고 기어예요. 믿으세요. 받아들여. 여기에 체인이 이렇게 걸려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전거 이제 바퀴 축이 있고 여기에 페달이 이렇게 달려서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발로 팍 밟아서 얘를 누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너네 생각해볼까? 이 자전거 기어를 돌리는 이 자전거 크랭크라고 부르는데 이 페달 축이 짧아서 여기서 밟을 때랑 바로 이렇게 작냐? 여기서 밟을 때 1번이랑 2번 언제 더 이 기어를 돌리기가 편할까요? 언제? 1번, 2번? 2번이 훨씬 편하지. 길면 길수록 편하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볼까? 실제 나는 돌리는 곳은 여기야, 여기. 그쵸? 여기나 여기나 이런 데서 이걸 돌리겠지, 우리가. 여기 있는 애가 체인을 직접 돌리는 건 여기잖아요. 그치? 근데 나는 이 돌리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곳은 여기인데 나는 이 자전거 페달 축을 이용해서 뭐를 늘려준 거야? 힘과 거리 중에 거리를 늘려준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자전거 기어를 돌리는데 토크가 100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기어를 돌리는데 토크가 100이 필요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밖에 안 돼. 그럼 나는 실제로 얘를 돌리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얘를 돌릴 수 있는 거야? 100. 그치? R 곱하기 F인데 거리가 1이라면 나는 직접적으로 기어를 돌리기 위해서 힘을 준다면 100을 줘야 돼. 근데 이 자전거 기어에 있는 이 페달축을 이용하면 내가 만약에 이 거리를 요거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0으로 했어. 그럼 나는 얼마의 힘만 주면 100의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죠? 10. 알겠어요? 그치? 이런 것도 토크를 이용한 장치 중에 하나야. 자전거 기어도. 기어를 손으로 여기서 발로 이 기어를 직접 차지 않잖아. 이렇게. 그쵸? 이거. 또 하나는 책에 있는 얘만 쭉 설명하고 갑시다. 또 하나는 우리 스패너. 자. 와, 잘 그렸다. 여기에
나사가 이렇게 있어. 나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 나사를 돌리고 싶어. 나사를 풀 거야. 이렇게 나사를 풀 건데 나사를 잡고 여기서 내가 손으로 나사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왜냐면 얘를 돌리려면 돌릴 수 물체 회전을 바꿔주는 물리량을 제공해야 돼. 그게 뭐야? 돌림 힘이잖아. 근데 내가 이 조그만 빨간 나사를, 빨간색 육각형 나사를 이렇게 돌리려면, 손으로 돌리려면 토크는 뭐 곱하기 뭐야? 거리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힘이잖아. 그럼 내가 이 나사를 돌리는데 100이라는 토크가 필요해. 근데 요 나사의 길이가 1밖에 안 돼. 그럼 나는 요 나사를 자꾸 돌리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힘을 주진 않겠지. 멍충하지 않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주겠죠? 돌리려면 이렇게 힘을 줄 거야. 이쪽은 이렇게 주겠지? 힘을 줄 때 얼마의 힘을 줘야 돼? 100. 그쵸? 근데 이 스패너는 볼까? 스패너를 꽂아놓으면 얘는 축으로부터 내가 힘을 주는 거리까지가 이게 10인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돌리려면 이쪽으로 힘을 주면 되겠죠? F를 얼마만 주면 얘에다가 100의 토크를 줄 수 있는 거야? 10. 이해돼요? 이 스패너도 토크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돌림 힘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은 힘으로도 똑같은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지. 그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자동차인들 여러분 저기 관심 있게 보면 한번 봐봐. 택시 또는 부모님 승용차를 탔을 때 그 핸들 크기랑 버스 기사나 트럭 아저씨가 모는 핸들 크기가 달라. 이만하지. 그쵸? 핸들을 돌리면 뭐가 돌아가게? 앞바퀴가 이렇게 샥샥샥샥 돌아가요. 그런데 큰 차일수록 바퀴가 가벼울까 무거울까? 무겁지. 그러니까 돌리기가 힘들겠죠. 그럼 내가 핸들을 있는데 자 핸들 축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핸들 손잡이가 여기에 있어. 핸들 축을 손으로 잡고 이 빨간 걸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갈까? 엄청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핸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야?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내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돌릴 거야. 자, 얘를 핸들을 이렇게 돌린다. 그럼 내가 힘을 어디로 가하면 돼? 이렇게 가면 핸들이 쭉 돌아가겠죠. 그치? 자, 이 빨간색 핸들 축을 돌리는데 필요한 토크가 100이야. 그런데 요 축을 바로 잡으면 거리가 예를 들어 0.1이야. 그럼 이 축을 잡고 돌리려면 힘은 얼마가 필요해? 0.1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100N이 필요하지. 근데 이 핸들을 했더니 100이면 0.1이면 1000이 필요해. 1000. 근데 요 길이는 1이야. 그럼 힘 얼마만 주면 돼? 100만 주면 돼. 돌아가죠. 근데 무거운 차는 토크가 많이 필요할까? 조금 필요할까? 바퀴를 돌리려면 많이 필요해. 그럼 똑같은 힘으로 이 축을 돌리려면 똑같은 힘으로 큰 토크를 내려면 뭐를 크게 주면 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큰 차는 핸들이 큰 거야. 버스 같은 거. 버스 기사 아저씨 딱 멋있잖아. 핸들 딱 사람이 좀 배포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막 자동차 핸들 막 돌리는데 버스를 이 큰 이유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해서. 그럼 똑같은 힘을 줘도 잘 돌아가니까. 토크가 커지니까. 지렛대라는 것도 결국 이 토크를 이용한 거예요. 지렛대도. 자, 위에 나온 지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린 토크를 배웠으니까 토크를 이용해 설명합시다. 왜냐면 그냥 지뢰의 원리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내가 중학교 수업할 때 했었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했어요. 간략하게 복습해볼까? 자, 대표적인 게 시소잖아. 시소 이렇게 있는데 나는 막 됐다 무거워. 막 뚱땡이야. 뭐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막 손도 이렇게 막 뚱뚱하고 다리도 막 엄청 뚱뚱해. 미셸린이야? 여기 있는 애는 홀쭉이야. 홀쭉이 이렇게 홀쭉이에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은 누가 멀리 앉아야 돼? 똑같은 데 앉으면 어디로 기울어져? 일로 기울어지죠. 얘는 올라가겠지. 그치? 돌림힘이 어디로 발생했어요? 반시계. 플러스 방향의 돌림힘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게 평형을 이루게 하려면 얘가 만약에 얘가 100kg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얘가 50kg이면 여기가 거리가 1m, 얘 몇 미터에 앉아 있어야 되지? 근데 좀 길게 그리긴 했네. 2m에 앉아 있으면 된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죠. 그치? 이걸 우리가
토크로 한번 생각해 볼까? 토크로. 자, 얘가 없으면 얘 혼자 앉으면 이 시소도 하나의 지렛대죠. 지렛대가 시계로 돌아갈 거야? 반시계로 돌아갈 거야? 얘가 누르는 이 50, 자, 우리 계산하기 쉽게 뉴턴으로 합시다. 질량 아니고 몸무게. 중력의 크기. 자, 얘가 회전축으로부터 2m 지점에 앉아서 50N의 무게를 받고 있으면 얘가 가하는 토크는 2 곱하기 50해서 100만큼의 토크를 가하는데 이 100의 토크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치? 이렇게 이 시소를 돌릴 거 아니야? 그쵸? 얘를 플러스 100이라고 하고 뚱뚱하네. 얘가 앉으면 얘는 이 시소를 어디로 돌려? 얘가 없다면 이렇게 돌리죠. 그쵸?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거리가 1이니까 1 곱하기 얘 무게는 100이잖아. 얘는 이쪽으로 100N의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00 하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100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토크와 얘가 만들어내는 토크를 합치면 얼마가 돼? 0.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지.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돼요? 평형을 이루려면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의 토크가 같은 크기를 가지면 되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와 얘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뢰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서 중학교 때 이런 개념이 나왔었지. 지뢰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 거리가 A고 여기 거리가 B라면 뭐라고 돼 있었냐? 자, 여기다가 F라는 힘을 가하면 여기에 W라는 무게니까 중력이죠. 여기에 W라는 무게를 가진 애를 들어 올리려면 F라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때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F 곱하기 A는 W 곱하기 B와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 A가 길면 길수록 F는 조금만 힘을 줘도 되고 A가 작아질수록 필요한 힘은 커지더라. 이런 게 지뢰다. 이런 걸 배웠죠.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 토크를 이용해서 나온 개념이었어. 토크를 이용해서. 양쪽의 토크가 평형을 이뤄야 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지뢰는 예전에 배웠던 거 그냥 복습한 거고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토크입니다. 토크의 개념. 이 돌림힘이라는 게 이제 물리투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우리가 물리원에서 그냥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만 배웠는데 물리투에서는 얘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토크, 돌림힘이라는 걸 배워요. 조심해야 될 건 돌림힘은 힘이 아니에요. 거리 곱하기 힘이지, 그치? 단위는 뭐야? 뉴턴 미터를 쓰는 거고, 그쵸? 그리고 통상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돌린다. 그럼 걔를 플러스로 잡고 반시계가 어디야? 이거지. 시계로 돌리면 걔를 부호를 마이너스를 보통 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리1에서도 몇 분이죠?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오른쪽으로 가는 애를 플러스로 잡고 왼쪽으로 가는 애를 마이너스 잡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반대로 잡아도 일관성만 있게 잡으면 문제가 없었죠. 토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생님 근데 습관적으로 시계를 플러스로 잡는다 계속? 상관없어요. 근데 일관성만 가지면 됩니다. 자, 토크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평형조건과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오늘 다는 못하겠네요. 무게중심을 먼저 합시다. 무게중심. 평형, 무게중심 뭐를 먼저 할까? 자, 교과서는 18쪽. 좀 기분 나빠. 18쪽. 자, 평형조건이 먼저 나오네. 평형조건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자, 물리1에서는 힘의 평형, 알짜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알짜 힘은 말을 잘 줬어. 그건 실제 힘이니까. 자, 이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얘를 5N으로 당겨. 이쪽에서 또 5N으로 당겨. 그럼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알짜 힘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럼 얘는 평형 상태라고 불렀어요. 자,
손바닥 위에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는데 아래로 중력이 10이고 근데 얘가 안 움직이네? 손바닥에 가만히 있지. 왜? 손바닥에 얘를 받쳐주는 힘 수직항력이 위로 10이 있으니까 이때 안 움직여. 10.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전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회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물체가 있는데 1로 5, 1로 5 하면은 물체가 안 움직여. 근데 내가 1로 5? 1로 5를 주면 이 물체가 안 움직일까? 1로 5, 1로 5를 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샥 돌죠. 돌아서 언제까지 도냐? 쭉 땡기면 돌다가 두 힘이 일직선이 됐을 때 얘는 더 이상 돌지 않고 그때서야 멈춰요. 그럼 어떤 물체가 정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제 물리 2에서는. 물리 1에서는 우리가 회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힘과 이쪽 힘, 즉 합력 알짜 힘이 0이기만 하면 물체는 정지했어. 근데 물리 2는 회전을 다루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1로 10, 1로 5를 해볼까? 자, 1로 10, 1로 5.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돌지. 이쪽이 양쪽에 얘는 1로 당기고 얘는 1로 당기니까 돌 거야. 돈 다음에 일직선이 된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오니까 이게 1로 끌려가기까지 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멈추려면 일단 양쪽에 그냥 힘 자체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회전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힘이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돼요. 일직선상에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심으로부터 힘이 가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돼? 중심에서부터 거리도 이 방향, 힘의 방향도 이 방향. 그럼 토크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왜? 토크는 두 개가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최대고 0일 때 0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얘를 조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알짜 힘이 0이 돼야 직선 운동을 막을 수 있어. 자, 직선 운동을 막으려면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근데 회전 운동도 막으려면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뭐야? 토크죠. 토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토크가 없을 때만 얘가 멈출 수 있어. 토크가 있으면 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까지 막으려면 직선 운동을 막으려면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고 회전을 막으려면 토크의 합이 0이 돼야 돼. 얘는 알짜 토크 뭐 이런 말은 안 써요. 합 토크, 뭐 알짜 토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토크의 합.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그럴싸하게 쓰면 모두 합한다. 수학적으로 무슨 기호를 써요? 시그마.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시그마. 얘는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고 토크의 합이 0이 된다면 기호를 어떻게 써줄까? 시그마. 토크가 기호로 뭐죠? 타우. 시그마 타우가 0이 돼야 된다.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리 2에서 배우는 평형의 조건입니다. 물체가 물리 1에서는 좌우로만 안 움직이면 얘는 알짜 힘이 0이어서 멈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가 회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1로 5, 1로 5라도 자, 1로 오면 얘 토크 있게 없게? 자, 선생님 그려서 할게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힘이 자, 여기서 5뉴턴 왼쪽으로 5뉴턴. 그러면은 이 빨간 힘은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에 해당하는 것도 이 방향이고 힘도 이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면 아까 문짝 이렇게 당기면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이때는 토크는 안 생겼어, 그렇지? 그런데 힘이 이쪽에서 5뉴턴, 이쪽에서 5뉴턴이면 얘도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안 안정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돌아가. 시계로 돌아갈까? 반시계로 돌아갈까? 시계로 돌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의 이 지점까지 이 힘이 가해지는 곳까지의 거리, 수직거리, 최단거리, 수학으로 치면 수선의 발, 최단거리가 R인데 이 거리랑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지.
여기서 만드는 토크는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토크고, 얘도 이 힘까지의 수선의 발을 그으면 R이랑 F가 존재하고 사이각도가 90도니까 얘도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내가 만드는 토크는 어디야? 여기서 힘을 이렇게 주면 얘가 일로 돌아가죠. 둘 다 같은 방향이니까 돌아 안 돌아? 돌지. 근데 언제까지 돌까? 얘가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좀 찌그러졌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힘이 몇 도야? 0도야. 그럼 더 이상 토크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도는 거지. 그쵸? 그래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이제 물리2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힘도 0이 돼야 되고 토크의 합도 0이 돼야 되더라. 기호로는 시그마 F가 0이 돼야 되고 시그마 타우가 0이 돼야 되더라. 이게 평형이더라. 그리고 무게중심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무게중심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돌림힘 했고 평형 조건 했고, 무게중심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지금 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꼬꼬 얘기는 하지 말걸. 그래서 무게중심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웠어요. 뭐? 돌림힘. 돌림힘이 뭐야?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리량. 어떻게 구해? 회전을 변화시키려면 두 가지 요소에 비례했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와 그리고 얼마나 힘을 주느냐.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돌리기 유리하죠. 힘이 세면 셀수록 돌리기 유리하지. 둘 다 비례해. 그래서 그 크기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벡터의 곱인 외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면 그냥 R 곱하기 F라고 외워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이 토크라는 건 방향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서는 시계로 돌리냐 반시계로 돌리냐. 그럼 이 토크 자체도 벡터일까 스칼라일까? 벡터지. 방향을 가지니까.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거리의 단위는 미터와 힘의 단위인 뉴턴의 곱인데, 뉴턴을 보통 앞에서 주니까 뉴턴 미터. 근데 얘는 줄이라고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거는 1. 수학적으로는 내적했을 때만이고, 얘는 그냥 뉴턴 미터라고 쓴다. 자, 토크를 배웠고, 토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뢰를 토크의 개념으로 또 한번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전이라는 개념이 배웠기 때문에 물체가 안정하다, 평형 상태다 라는 거에는 이제 물리1에서 배웠던 R자임이 0이다라는 조건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 그 조건이 뭐다? 토크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기호로는 시그마 타우, 전체 토크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평형 조건을 정의합니다. 그 평형 조건은 우리 18쪽에 보면 박스로 써 있어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이게 동시에 만족돼야만 이제 완벽한 평형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오늘까지 한 거고,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무게중심 하면서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까지 하면 다음 시간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 80분이잖아. 두 개 다 들으면. 되게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물리가. 뭐 처음에는 쉬워요, 재밌어요 했겠지만 물리 1을 내가 제대로 안 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꼭 이게 쌓이면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날그날 복습을 좀 하고 시간이 된다면 문제도 좀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같은 것도 단원이 끝날 때마다 좀 올려주겠습니다. 쉬운 문제로. 그래서 당장 문제가 안 풀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배우자마자 안 풀려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노력하면 언젠가 잘하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날 때 뭐 하고 있지? 물봐. 수고했습니다. 꺼야지. 일단 리모컨을 켜는 거야.